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거칠게 어제와 엊그제도 아침에 조금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세게 예를 들어 엊그제 수준보다는 한 4배 가까운 정도의 어떤 어제 한 4배 정도에 가까운 파동을 보였고, 엊그제 한 2배 정도에 가까운 급락 파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요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시장 점검 문자를, 시장 점검을 좀 해드렸어요. 그렇죠? 왜? 이거 지금 이유 있는 하락이고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또 다시 오후장이나 뭐 점심때나 해서 끌어 올릴 것이 거의 뭐 그렇게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일단은 떨어진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면, 굵직하게 그냥 현상적인 이유는 뭐 있어요? 현상적인 이유는 당연히 굵직한 종목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굵직한 종목 혹은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이런 급락 투매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어떤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4%대 급락을 보였죠. 그리고 대북주들이 100종목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북주들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뭐 7, 요 정도의,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추가 하락을 보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이건 현상적인 거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히 많이 없어요. 그냥 대북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게 하나 나왔죠. 어떤 거죠? 트럼프의 발언.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아침에 2차 북미 회담으로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2차 북미 회담 27일 요 기대감 때문에 이거 너무 두껍다, 그죠? 대북주들이 그동안 6월달에 한참 올라갔다가 1차 북미 회담 끝나고 재료 소멸돼서 내려왔다가 일반적으로 다시 2차 북미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었어요. 대북주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쵸? 확 올라갔다가 2차 내려왔다가 지금 약간 요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평균적으로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데 이제 2차 북미 회담 일정을 얼마 안 남기고, 다음 주잖아요. 21일이니까 27일, 6일, 거래일 수로 한 5거래일 정도를 남기고, 4, 5거래일 정도를 남겼나요? 금, 월, 화, 수, 그쵸? 4거래일 정도네. 4거래일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막바지 2차 북미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1차 때도 바로 안 됐고 2차를 계획했고, 2차 때도 뭔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겠죠. 사실 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뭐 한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싹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만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3차 북미뿐만 아니라 4차, 5차의 가능성까지도 열려버린 겁니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쵸? 얘기를 더 깊게 나눠보고, 어쨌든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단기 흐름이냐 중장기 흐름이냐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색깔 좀 바꿔볼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색깔이 안 바뀌냐? 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2차 북미 회담으로 기대를 했던 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2차 북미가 완전한 재료 소멸이 아니라 또 3차, 4차에 대한, 그냥 4차까지는 아니고 3차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북주들은 이번에 이왕 작업한 거, 이왕 올려놓은 거, 더 오랜 기간 우리는 매매를 할 만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차에 끝나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2019년 동안 매매할 거리를 더 여지를 남겨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나온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지만 2차 북미회담 진행될 때까지는 원래의 기대감을 살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나 혹은 월요일에 상황을 보고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다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2차 북미회담 이후에 3차의 기대감을 싣고 갈 수 있을 때 다시 다지는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끊어낼 건 끊어내시고 아니다 이건 좀 강력하다 이제 종목별 편차가 좀 심할 거예요. 아니다 요거는 좀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뭐 더 보셔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판단할 때는 아마 뭐 금요일이나 빠르면 금요일이나 어쨌든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일단 미국 트럼프의 어떤 말 이후의 분석 뉴스나 추가적인 내용이 더해졌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내더라도 할 만한 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면 사실 끊어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옥석을 좀 가려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차피 다시 도달해서 지금 2차 북미회담 기대감에 만들었던 그 위치를 다 돌파해서 색깔이 안 바뀌냐? 돌파해서 날아가는 종목도 생길 겁니다. 다만 이때는 6월달 1차 때 올랐던 종목의 지금 절반 정도가 움직였다고 본다면 지금도 절반 정도만 움직일 겁니다. 점점 옥석 가리기가 될 거예요. 진짜 강한 종목들 그리고 강해질 종목들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너무 급하게 지금 오늘 내일 판단하실 건 아니고 빠르면 뭐 내일 오후 정도 아니면 오전 만약에 오늘 밤에 뭔가 더 강력한 게 나온다면 지금 뭐 얘기는 뭐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지금 CF 그 화웨이 있죠? 뭐 수개월 내 해결이 된다 이 문제가 지금 수개월 내 해결이 된다는 뭐 뉴스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거 또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되는 좋은 뉴스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전에 나온 것 같고 어쨌든 대북주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론이라고 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 저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할은 있어요. 대장주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셀트리온,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또 한미약품 이런 것들 다 시장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즉 이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면 관심 누구나 다 갖게 만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대장,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거? 시장을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게 저점에서부터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어쨌든 옛날에 셀트리온 색깔이 안 바뀌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과거에는 저점부터 올라와서 차분히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된 거고 중소형주이던 시절과 대형주이던 시절의 역할은 반드시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이때는 뭐 일부 중소형 세력도 진입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대형 펀드에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각종 연기금에도 투자가 되고 있을 거고 연기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 외국인도 굵직한 증권사 뭐 펀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쉽게 이때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금이 쉽게 이탈되거나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의 고착화된 현상을 나타내요. 즉 한 번 시세를 만들고 나서 꾸준히 횡보하는 시간을 오랜 기간 갖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펼쳐질 때가 바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를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흐름을 만듭니다. 여기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선 매매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중소형주를 판단해야죠. 어쨌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자, 요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장을 일단 시장 먼저 확인하세요. 시장은 1월 4일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을 가장 크게 구성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월 4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때죠. 1월 3일 이때네. 자, 이때입니다. 이 시기에 뭐 했어요? 아니, 얘 1등이라면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동안 뭐 했어요? 이 종목은 오히려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 제자리 걸음만 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떨어졌다 올라오면서. 그럼 뭐죠? 대체 이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절대 보이질 않네. 이 시기에 마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진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진다. 시장은 뭐 이때 무난하게 올라가진 않았고 단기 충격을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힘을 냈구나.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커버할 수 있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큰 힘을 냈구나.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충분히 다 떨어진 다음에 다른 종목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기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반등으로만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구나.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자리를 찾았을 뿐인데 얘는 오르지 않고 단순히 제자리만 찾았을 뿐인데 시장은 마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처럼 올랐던 것처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자리 찾고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우상향.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여기서 받칠지 더 내려갔다가 또 여기 박스권을 만들지 모릅니다. 혹은 이탈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시장의 흐름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는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가는 동안 시장도 같이 멈추거나 내려갔다. 그러면 얘의 영향력은 이때보다 훨씬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다른 종목들은 그때처럼 폭발해서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다른. 그래서 시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관하게 받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대응책을 또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때처럼 또 반복한다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올라갈 때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 시장은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듯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을 준다면 뭐예요? 공포감을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공포감을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니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자꾸만 아침에 뭔가 출렁이는 게 생기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이 점점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기적으로 그냥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평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갈 때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지는 만큼 시장이 떨어진다면 시장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마침 2차 북미회담 대북주들 기대감 죽어있는 상태네요.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 있고 하루 사이에 2, 3%또 폭락장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급락장. 다만 너무 큰 공포감. 예전에 2018년 10월처럼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고 또 3차 북미, 2차 북미 지나서 3월 달에 또 정돈돼서 또 만들어 갈 거고 점점 더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책이 점점 나올 겁니다. 오늘도 나왔던 것처럼요. 막판에. 겁낼 것은 없지만
단기적인 파동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고 셀트리온이 내일은 조금 더 평소보다 이 평소 박스권에 있었던 때보다 조금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얘를 매매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해야 되니까. 같은 자산이라면. 자, 요 정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만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내 계좌에서 비중이 큰 종목과 나머지 비중을 구성하는 게 생각해보면 돼요. 시장을 구성하는 큰 종목이 내려가는데 내 계좌는 합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힘내준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구성하는 종목이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근데 얘가 내려갔다가 내 굵직한 비중 제일 큰 한 종목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도 계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구성을 내 전체를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 움직여 주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파동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플러스 대북주의 영향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얘는 질로서 승부를 하는 거고 얘는 양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대북주들이 흔들릴 수는 있는 시기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게 평생 흔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북미 회담에 기대감이 식었기 때문이고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현재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3차 북미 회담까지 다 계속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종목별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버틸 만한 건 또 버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밑에서 묵직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생길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목마다 대응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강한 종목은 강해요. 대국주들도 우리 뭐 현대건설, 우처럼 강한 종목 강합니다. 아직도 25만 원이잖아요. 강한 종목은 강하지만 약해지고 있는 종목은 대부분이에요. 대북주가. 대북주들이 고꾸라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강한 종목 강하잖아요. 우리 거. 자, 수급은 삼성전자가 막판에 100원을 끌어올리면서 개인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개인 매도를 이끌고 결국 코스피도 개인 매도로 종료를 했어요. 코스닥은 뭐 개인 매수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시장은 막판에 한 번 더 떨궜다라는 거. 내일 아침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742포인트 정도 라인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많이 빠진다면 739 정도 40을 슬쩍 이탈하는 정도 8이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요. 그 이상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장은 뭐 며칠 뒤에 뭐 2, 3% 폭락이 나올지언정 내일은 아마 뭐 요 정도 출렁이더라도 아침장에 출렁이더라도 그 정도 내려갔다가 오지 않을까 뭐 싶고요. 만약에 빨리 출렁인다면 2, 3% 빨리 나오는 것도 좋아요. 2, 3% 하락이 한번 빠르게 나와주는 것도 그냥 뭐 이런 흐름 보이다가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 보이다가 한번 출렁이고 자리 잡아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반대로 급등해서 올라갈 확률도 있었지만 변동성 구간을 줄 확률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사실 이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거예요. 6대4 정도로 실릴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또 바뀌니까 다음 내일의 내용 그 다음에 주말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잘 고려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왜 대표적인 수급주 오늘은 보안 테마가 일어났죠? 보안 테마가 일어나면서 이제 삼성 갤럭시 S10 관련해 가지고 보안 테마가 일어나서 K사인이나 뭐 라운시큐어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갖고 급등주들은 뭐 한컴시큐어, SSR, 뭐 KCS, C큐브, 드림시큐리티, SGA 솔루션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 테마는 종종 가끔 이렇게 튀어 올라요. 드림시큐리티가 오랜만에 올라간 게 좀 인상적이네요. 과거에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주식을 했다고 하면은 뭐 1, 2년 전에 드림시큐리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없으실 거고 그런 것들도 오늘 이제 아성을 깨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K사인도 마찬가지고요.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보안 쪽에서 K사인
라운 시큐어,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웬만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잠자는 종목들이 깨어났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또 내일은 뭐 보안 테마가 이어질지 뭐 다른 종목이 또 움직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 판단, 시장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